현재 인도네시아 축구는 거대한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한 사람, 한국인 감독 신태용이 있습니다. 그를 향한 현지 팬들의 외침이 지금 이 순간에도 SNS, 거리, 경기장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신태용 감독을 다시 데려오라. 감독님,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신태용 스테이라는 해시태그가 인도네시아 전역을 뒤덮고 있으며 이미 관련 게시글만 15만 건이 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대표팀을 맡은 클라위베르트 감독을 향한 퇴출 요구, 이른바 클라위베르트 아웃 해시태그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팬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축구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느끼는 깊은 상실감과 분노의 표출입니다. 신태용 감독은 인도네시아 축구의 부흥기를 이끌어낸 상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대표팀이 침체기에 빠져 있을 때 부임하여 아시안컵 사상 첫 16강 진출이라는 기적같은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지도 아래에서 인도네시아는 점차 조직력과 실리를 갖춘 팀으로 변모했고 팬들의 자부심 또한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도 불구하고 신 감독은 협회의 결정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클라위베르트 감독이 부임과 동시에 새로운 철학을 내세우며 전임 감독의 방식과 결별을 선언한 것입니다. 기존의 수비 조직을 중시하던 스타일은 뒤로하고 점유율과 공격 중심의 플레이로 전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 자체로 전술적인 선택일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신태용 감독이 쌓아온 시간과 결과를 지나치게 평가절하한 표현들이 이어지면서 팬들의 감정을 자극하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표팀 내부의 갈등입니다. 최근 귀화한 네덜란드 출신 선수들이 팀의 주축으로 떠오르며 신 감독의 제자들이 줄줄이 제외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선수들이 신 감독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거나 전술 스타일이 맞지 않았다는 불만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축구협회장 에릭 토이르는 통역이 문제였다. 이제는 네덜란드어와 영어로 원활히 소통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많은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단순한 언어 문제가 아닌 오랜 시간 함께하며 쌓아온 신뢰와 시스템을 너무 가볍게 취급한 인상으로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SNS에는 신태용 감독에게 무례를 범했다는 의견들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태용이라는 해시태그 땡스 신태용 운동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감독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편 클라위베르트 감독은 최근 이제는 모두가 하나 되어야 할 때라며 공식 SNS를 통해 단합을 호소했지만 여론은 오히려 냉담합니다. 힘을 모으자는 말에 돌아오는 반응은 당신이 떠나는 것이 진짜 단합의 시작이다라는 격한 반응이 대다수입니다. 팬들의 분노는 단순히 경기 결과 때문이 아니라 축구를 대하는 태도와 그동안 쌓아온 믿음을 저버린 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인도네시아 내에서는 신태용 감독 경질이 단순한 축구 감독 교체가 아니라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결정이라는 시각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축구협회장 에릭 토이르는 현재 인도네시아 차기 대선 후보군으로 거론될 만큼 정치적으로 주목받는 인물입니다. 그가 신태용 감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인기를 끌었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일방적인 결정과 귀화 선수 중심 운영으로 인해 국민과의 거리가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협회 내부에서는 신 감독과의 계약 해지로 발생한 위약금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자녀 연봉만 약 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 금액을 놓고도 팬들 사이에서 한국인 감독에게조차 예의를 지키지 않는 태도라며 강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 속에서 인도네시아 축구는 내부의 불신, 팬들의 분노, 그리고 정치적 혼란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순한 외국인 지도자를 넘어 인도네시아 축구의 재건을 함께 이끌어온 신태용이라는 이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신태용 감독의 이름이 단지 축구 감독 한 명의 이름을 넘어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지금 그를 감독이 아니라 영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룬 성과는 단순히 몇 경기의 승리나 토너먼트 진출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축구를 통해 국가 정체성과 자긍심을 되살린 인물이며 대표팀의 뿌리부터 개혁해낸 지도자였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처음 부임했을 당시 인도네시아 축구는 피페 랭킹 172권에 머물며 아시아에서도 변방 취급을 받던 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져온 것은 유럽식 훈련 체계, 조직적인 피지컬 트레이닝, 철저한 분석 기반 전술, 그리고 무엇보다 선수들을 사람 대 사람으로 존중하는 리더십이었습니다. 4년간의 헌신은 결국 2024 아시안컵에서 결실을 맺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사상 첫 아시안컵 16강에 진출하자 전 국민은 감격했고 축구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신태용 감독은 늘 편한 길만 걷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현지 문화와 언어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어린 유망주들을 발굴해 대표팀의 세대 교체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전술은 실용적이었고 한정된 자원으로도 최대한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냈습니다. 무엇보다 팬들은 그의 진정성과 성실함에 감동했습니다. 그런 그가 떠난 후 인도네시아 축구는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클라이베르트 감독은 스타 출신이라는 타이틀을 안고 부임했지만 지도자 경력은 부족하고 팀의 색깔을 하루아침에 바꾸려는 시도로 인해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선수들과의 유대감, 팬들과의 신뢰가 부족하다는 점이 팬심을 돌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한편 최근 귀화 선수 중심의 대표팀 운영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출신 선수들이 대거 선발되며 팀의 색깔이 급격하게 달라졌고 이 과정에서 기존 선수들과 팬들 사이에 거부감이 커졌습니다. 특히 기존의 신태용 감독의 지도 아래 성장한 로컬 유망주들이 대거 제외되면서 우리가 알던 인도네시아 축구가 사라졌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팀을 다듬으며 만들어낸 인도네시아식 축구는 점점 지워지고 대신 외국인의 논리에 의해 재편되고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 일부 귀화 선수들이 언론 인터뷰에서 전임 감독의 방식에 불만을 드러낸 점도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그의 스타일은 우리와 맞지 않았다. 훈련 방식이 답답했다는 식의 발언은 팬들에게 오히려 반감을 샀습니다. 왜냐하면 그 스타일로 팀이 아시안컵 16강에 올랐고 축구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팬들은 단순히 경기 결과에 분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축구를 통해 느꼈던 자부심을 되돌려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과의 6월 월드컵 예선 5차전을 앞두고 분위기는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만약 인도네시아가 이 경기에서 무너진다면 클라이베르트 감독뿐 아니라 축구협회 전체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됩니다. 그 여파는 고스란히 정치적 이미지와도 연결될 것이며 결국 신태용 감독 경질은 단순한 축구계 인사 문제가 아닌 정치적 리스크로 작용할 것입니다. 신태용 감독이 떠난 뒤 인도네시아 축구는 빠르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팬들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고 대표팀은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새롭게 부임한 감독은 아직 신뢰를 얻지 못했고 경기력과 분위기 모두 하락세입니다. 귀화 선수 중심의 운영도 많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팬들은 지금의 축구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지켜본 국민들은 신태용 감독이 남긴 시간과 결과를 다시 떠올리고 있습니다. SNS에서 벌어지고 있는 움직임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확고한 메시지입니다. 축구협회는 이미 여론을 잃었고 앞으로의 결과에 따라 책임론이 더 거세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이라도 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사태는 더 깊어질 것입니다. 신태용이라는 이름은 잊히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하게 인도네시아 축구에 남아가고 있습니다.